여러분 혹시 고사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사리를 너무 좋아해서 고사리 나물볶음은 물론이고 제주도에 놀러 갈 때면 꼭 고사리 육개장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몸에 좋은 장수식품입니다. 고사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준답니다. 고사리는 간에도 좋은데요.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철분 역시 듬뿍 포함되어 있어 뼈를 강화하고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고사리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음식이고 적은 칼로리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사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사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고사리는 저지방 고섬유질 식품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는 반면 튀김류는 높은 지방과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지방 식품인 고사리는 튀김류와 함께 먹으면 지방 섭취가 과도해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죠. 또한 고사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지만 튀김류의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추고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류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상승시키고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튀긴 음식을 피하시고 특히 고사리와 함께 먹는 것은 더욱 더 조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문어입니다. 고사리와 문어는 소화에 좋지 않은 대표적인 나쁜 궁합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고사리가 다이어트에 매우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칼로리가 100g당 30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저열량 식품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사리의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장활동을 도와 변비를 해결하니 체내의 노폐물까지 완벽 제거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고사리에는 고품질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문어도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식품인데요. 문어 자체가 단단하니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고사리도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 시간이 매우 길다 보니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식을 가득 드시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지나치게 소화가 어려우면 장에서 탈이 나게 됩니다.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장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소화에 유리한 음식 궁합을 골라 부드럽게 조리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메밀입니다. 고사리와 메밀을 함께 전으로 드시기도 하고 메밀 가루를 넣고 푹 끓여서 고사리 육개장을 끓여 드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고사리와 메밀은 맛의 궁합은 좋지만 건강에는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고사리는 성질이 차가워서 뿌리까지 말려 약으로 처방하기도 했는데요. 불면증 해소와 스트레스로 뜨거워진 머리의 두통 및 화병 치료에도 참 좋습니다. 또 고사리의 차가운 성질이 혈관 속 화끈거리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독소를 빼주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그런데 메밀 또한 열을 내리는 대표적인 차가운 음식으로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위장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운 성질의 메밀과 고사리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겨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고사리는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데 제일인 최고의 장수식품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인데요.
고사리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자체를 활성화시켜주는 핵심 성분인 기능성 다당류와 산성 다당류가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리를 드시면 그 어떤 질환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마늘과 고사리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니 면역력을 높이는데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늘과 고사리가 최고의 궁합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각기병을 발생시키고 온몸 근육의 힘을 풀어버릴 수 있는데요. 고사리를 삶고 쌀뜨 물에 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비타민 분해 효소는 열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사리가 분해하는 비타민 B1을 그 이상 한가득 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마늘은 비타민 B1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고사리가 분해하는 비타민 B1 그 이상이 마늘에 들어있으니 전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훌륭한 마늘을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고사리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답니다. 근육과 신경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은 물론 근육통까지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고사리 나물과 고사리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과 함께 요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도 문어처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단백질이 있지만 돼지고기에는 지방도 함께 있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비축하기에 꼭 드셔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고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이유도 사실 고기를 드시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에너지와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을 꼭 챙겨 드셔야만 오래오래 젊고 건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고사리와 돼지고기는 참 훌륭한 궁합입니다. 국내 고사리 생산량의 무려 80%를 차지하는 제주도에서는 흑돼지와 고사리를 함께 먹는 요리가 최고의 별미인데요. 돼지고기에는 피로회복에 제일 가는 비타민 B1이 가득하고 고사리의 부족한 무기질을 완벽히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없는 비타민C가 고사리에 가득하니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또 고사리에는 칼륨이 가득하니 혈관 속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제거에 좋은데요.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생기는 콜레스테롤과 소금기를 제거해주니 더더욱 좋습니다.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고사리 해장국에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하게 드시면 참 좋은데요. 이 궁합은 특히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고사리에 가득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니 꼭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고사리 속 기적의 성분 프테로신이 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 프테로신은 뇌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뇌의 기능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뇌세포를 새롭게 재생하기도 한답니다. 놀랍게도 치매는 물론이고 관절염과 연골 재생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고사리의 프테로신이 뇌세포를 재생하려면 그 재료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들깨 속 불포화 지방산 리놀레산이 바로 뇌신경과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따라서 뇌세포 재생이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뇌혈관에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혈액을 빨리빨리 공급하니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올리고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게다가 고사리를 들깨와 함께 드시면 프테로신을 활성화해서 탈모를 막고 풍성한 머리카락과 젊고 건강한 피부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또 고사리와 들깨 특유의 고소한 맛 역시 좋은 궁합을 보이니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깻잎 좋아하세요? 저는 깻잎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다는 깻잎. 깻잎의 알싸한 향과 입에 들어갈 때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 때문에 깻잎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북한에서도 깻잎을 먹지 않는다고 하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깻잎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홀대받는 깻잎은 사실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항암제로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또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수가 2024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매를 치료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줘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내 염증 억제와 동시에 항산화 효과로 인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깻잎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깻잎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흰쌀밥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밥반찬으로 즐겨 먹던 깻잎 장아찌에는 사실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칼로리 사전에 따르면 깻잎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약 1800mg,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렇게 다량의 소금과 간장을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 역시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우리 몸에 당 독소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 중인 깻잎 장아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깻잎 장아찌나 깻잎 무침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소부산 칼륨, 안식향산, 이산화황 등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갔는데 이들 대부분은 가공식품의 보존료, 즉 방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소부산 칼륨은 육류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며 발색제 일종인 아질산염과 반응하게 되면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 등을 끼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산화황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기관지 수축, 호흡 곤란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 식품 영양학과 교수는 이렇게 식품을 장아찌로 만들면 한 달 안에 비타민C가 파괴되며 암과 위장병, 당뇨병에 좋은 엽록소 또한 2달 정도면 대부분 손실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장아찌는 말 그대로 반찬의 역할만 할 뿐 별 영양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는 되도록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고, 만들더라도 소금이나 간장, 설탕의 양을 줄이고 만든 뒤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깻잎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깻잎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그리고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채소입니다. 깻잎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42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참외가 100g당 칼륨이 450mg, 바나나에는 100g당 360mg, 고구마는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깻잎의 칼륨 함량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인체의 필수적인 무기질로 신경과 근육, 혈압, 수분 균형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가슴 두근거림, 저혈압,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잎채소이다 보니 두께가 얇은 데다
무게까지 가벼워 몸에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깻잎에는 칼륨 함량이 의외로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섭취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잔류농약이 많은 채소를 조사해보면 깻잎은 항상 빠지질 않는데요. 지난 2022년 식약처에서 3년간 조사를 했더니 상추나 시금치, 깻잎, 배추 등 잔류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가 470건이나 적발됐으며, 이중 잔류농약 기준치를 무려 100배 이상 초과한 경우도 10건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상추, 깻잎, 고추, 얼갈이, 배추, 시금치, 부추 등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채소류 90여 건이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식약처가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농가는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자진 회수를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해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데다 유통 경로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잔류농약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개인이 꼼꼼히 세척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잔류농약은 그 자체로 독성을 띨 수 있고 몸에 점차 쌓이게 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력 저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깻잎은 잎이 넓으면서 잔털과 주름이 많기 때문에 농약이 묻으면 그 사이에 농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며, 특히 깻잎은 재배 기간이 짧아서 농약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이 부족해 농약이 묻은 그대로 유통될 확률이 높은 채소입니다. 따라서 깻잎을 씻을 때는 세척법이 중요한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깻잎의 잔류농약 제거는 세척 횟수도 중요하지만 세척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농약의 제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 씻을 때 깻잎끼리 서로 비벼가며 씻도록 하고 특히 뒷면에 잔털이 많은 부분을 꼼꼼히 씻으면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깻잎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당근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밥이나 비빔밥 등 깻잎과 당근이 들어간 요리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깻잎과 당근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깻잎의 비타민C를 모두 산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근과 깻잎을 같이 드시고자 한다면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의 아스코비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쉽게 무력화돼 깻잎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당근 대부분의 영양소는 단단한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영양 흡수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주요 영양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혀서 드시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 함량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깻잎을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항암 효과를 내는 깻잎의 피톨 성분과 함께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의 수용성 항산화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깻잎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고기를 많이들 싸서 드실 텐데요. 고기를 깻잎에 싸 먹으면 괜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몸에 좋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발암 물질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 성분은 세포막이나 유전자의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깻잎의 특유한 향을 내는 페릴라케톤 성분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동시에 세균과 곰팡이 등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깻잎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현미와 먹는 것입니다.
깻잎에 함유된 가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며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가바의 효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음식이 바로 현미인데요. 수확한 벼를 탈곡한 후 도정하지 않은 쌀인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6 성분이 가바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현미의 소화를 돕고 변비까지 예방해주니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포도를 정말 좋아해서 가족과 수다를 떨며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금세 한두 송이쯤은 뚝딱 사라지는데요. 포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고, 여름이 제철인 포도는 달콤한 향과 맛이 함께 어우러져 인기가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득해 항산화 과일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포도는 예로부터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각종 비타민과 몸에 좋은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탁월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포도를 더욱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에 대한 최근 논문에는 포도를 매일 섭취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주의력, 기억력,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관절염, 두통, 체중 증가 등 신체의 만성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줄여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포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포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포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해산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산물과 함께 와인을 드시기도 하고 또 후식으로 포도를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에는 포도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포도나 와인을 드셨을 때 혹시 덜 익은 감을 드셨을 때처럼 떫은 맛을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레페놀 때문인데요. 탄닌은 우리 몸속 중성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체중 감량에 정말 좋습니다. 더 나아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속의 만성염증을 해소해주니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합니다. 또한 탄닌은 몸속 독소를 해독해주고 살균해주는 강력한 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이 풍부한 포도를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선이나 새우,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포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영양가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함유된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위를 자극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물에도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닌이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담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계 소화기관의 염증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와 해산물을 같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상극인 경우는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먹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방약과 상충 효과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 약과 포도 역시 함께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 약의 성분은 칼슘의 배출을 막고 혈압을 내려주며 흡수되고 남은 불필요한 양은 체내에 있는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 약과 포도를 함께 드시면 포도에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남아있는 고혈압 약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이 필요 이상으로 몸속에 흡수되고
체내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간의 대사작용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와 고혈압약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포도를 먹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전후 한두 시간 내에 포도 섭취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생포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의 잘못된 섭취법은 포도 껍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를 드실 때 혹시 포도 껍질을 빼고 드시나요? 이럴 경우 포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모두 챙기실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포도 알맹이에는 없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껍질에서 발견된 이 레스베라트롤은 외부의 독성을 방어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섭취할 경우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성분은 특히 몸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미 악성으로 진행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을 높여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지혈증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따라서 포도를 드실 때는 포도 껍질도 같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포도는 여름철 과일이고 사과는 가을 대표 과일이라서 궁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포도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 때문인데요. 사과의 퀘르세틴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호흡장애, 기억력 증진에 탁월한 기적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역시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포도의 살신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찌꺼기를 분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좋은데요. 따라서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과 포도의 카테킨이 만나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포도와 사과를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천연 이뇨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뇨작용이 뛰어나고 소변을 촉진하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포도 역시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은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한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간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와 수박이 만나면 수박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포도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육류입니다. 포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심장질환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외농업과 식품화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류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독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유독 물질은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 산화 물질로 말론다이알데하이드와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가 이 유독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폴리페놀이 이 두 가지 유독 물질이 소화기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으로 산성인 고기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고기를 드실 때 와인을 함께 곁들여 드시거나 후식으로 포도를 드시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의 효능으로는 암 예방,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 심혈관 질환 예방, 빈혈 예방과 여름철 기력 보충, 체지방 감소 그리고 노화 방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의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는 포도 껍질을 버리고 먹는 것이 있었으며 포도와 상극인 음식에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 포도와 고혈압약을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으며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가급적 생포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궁합이 좋은 수박, 사과, 육류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사리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돋보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돋보기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